지금 변화의 일종이라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이 멸문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 임종석 전 실장님도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좀 지도부에 재의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합니다. 물론 작은 가지들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의 판단과 우리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은, 또는 불이익을 보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귀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개혁 세력의 역할을, 개혁 세력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께서 왕십리에서 시위하신다고 하고 논내에서 아직 안 집중이신데 좀 추가로 설득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거 총선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판단과 또 개인의 판단이 다를 경우가 매우 많고, 또 수많은 후보 중에 결국 한 사람의 후보만 선정이 되고 다른 후보들은 또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면 사실은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수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하는 네,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서로 의사는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의견을 저희도 존중하겠지만 또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당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동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고, 우리 당원들이 부여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양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책임자들이 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오해, 과장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얘기가 있어서 당내에서 필요한 경과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해당 지역이 지형이 어떤지, 또 이 후보 저 후보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또 어떤 인물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건 선거의 가장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이런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현역 의원이 있는데 왜 현역을 뺀 경쟁력 조사를 했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합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A와 상대 후보의 경쟁력, 아닌 다른 후보와 다른 상대 후보의 경쟁력, 이런 걸 조사를 한 게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가상의 후보들과 조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과연 당 지지율에 따른 득표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조사에 반드시 현역 의원을 넣고 조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왜 조사해서 가상대기에서 뺐느냐, 뭐 그런 불만 가지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건 조사는 조사일 뿐인 것이죠. 물론 그것도 본인들로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온 이후에는 그런 조사조차도 잘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내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선이나 이런 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관련 지어서 마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당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데 쉽게 이렇게 현혹될 만큼 그렇게 시민의식이 낮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잠깐만 그 얘기 마저 할게요. 그냥 하시는 김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에 우리 탈당을 하시는 분도 우리 당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구성원이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충분한가요?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죽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영등포갑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4년간 쉼없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민주당에서 지역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49개 지역 평가할 때 서울의 6군데에 이재명 대표 상을 받을 만큼 저희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지대에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윤영찬에게는 쉽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윤영찬 의원을 물리칠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다. 이런 말이 기사로, 찌라시로 지도부 핵심 관계자 말로 돕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의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하위 10%와 20%의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명계 공천 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저 여당에 맞서 차별화를 해야 할 총선 국면에서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눕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까?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진의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태도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저의 든든한 백이고 버팀목이십니다. 유치원 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 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십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 공관위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하지 못하는 평가들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거는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래전에 평가한 결과였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5명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현역 의원 3명 등 5명이 경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공천 탈락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광명을 등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과 예비 후보인 양이원영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한 겁니다. 전략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인천 연수가 박찬대,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등 단수 공천자 12명도 확정했는데 탈락자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탈당기를 제출한 뒤 공개석상에서 울먹이며 항의했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공관위가 이재명 대표에게 놀아났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김민철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컷오프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당 원로들도 또 나서 공천이 이 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합당한 인물들을 공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만나 공천 투명성 확보 조치를 약속받았습니다. 공천으로 내홍인 민주당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논란이 일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을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미 공천을 확정지으며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최현일 전 구청장은 서울 영등포갑,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좌천된 이지은 전 총경은 서울 마포갑에 전략 공천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구 성동갑은 내일까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때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임 전 실장의 부동산 의혹만 소명되면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구 성동갑에 나올 경우 부친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과 대결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천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천 파동 해결을 요구하며 최고위를 불참한 건데 뼈 있는 농담이 쏟아졌습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된 맹섭입니다. 저는 아직도 예비 후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과 경선하는 이용빈 의원은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에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소병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공천 갈등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던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조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략공관위원인 김성환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을 서울 송파갑 등 다른 곳에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과 상의해야 할 대목이라고만 답했습니다.